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또 이내 소폭 약세 전환했어요. 코스닥은 오름세, 조금 오름세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진표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로 보자면 최근에 또 한 2, 3일 정도의 반등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가격 조정도 다소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반등이 전개가 됨에 따라서 일단 하락은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상대적 탄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도 남아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 업종군들, 반등이 가능한 업종군들에 대해서 일단 단기 대응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성도 여전히 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이동 평균선이 현재 하단에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이동 평균선의 지지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힘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매도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매수세가 펼쳐진다 하지만 강한 매수세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업종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면 반대적으로 그 업종 추가적인 반등의 폭도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의 경우에도 현재 매도 대응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탄력 자체가 다소 부족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자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12월 말과 그리고 1월 17일 정도에 형성되었던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1969포인트, 70포인트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추가 반등을 이끌기에는 조금 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21이동 평균선이 하향하고 있다는 점도 일단 추가 반등에 대한 폭은 제한적으로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자면은 하락세는 진정되었지만 반등폭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 업종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내에서도 은행과 보험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에 대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철강 금속, 통신, 은행, 보험 업종을 제외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탄력성이 강화된다거나 시세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철강 금속 업종, 통신 업종, 은행 업종, 보험 업종의 기술적인 부분들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의 하락 이후에 저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 경직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들 군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반등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긍정적인 모습에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반등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정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파르게 진정된 폭과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나타냈던 폭을 본다면 그 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좀 아쉬움이 더 많은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수장비 업종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탄력성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 마인드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자체가 진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일단 외환시장도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도 약간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숨고르기는 한번 여전히 있겠지만은 일단 관심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군들 단기 반등이 가능한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기화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주 주목하신다 그러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뭐 현재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지만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완성차 업체 시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4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연비 관련 이슈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때문에 그런 악재를 주가의 고스란히 담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좀 낙폭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은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발표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이제 환율 영향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 호조에 대한 수혜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사들의 그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연매출이
매출이 30조 7,890억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3조 5,420억 원, 연간 비율로 따지면 각각 1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원화 강세에 불구해도 이제 해외 생산 증가라든지 아니면 모듈 및 핵심 부품 사업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저께 이제 주가로서 이제 화답을 했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2년 4분기 매출액은 1.9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532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승 비율이 이제 각각 11%, 67% 상승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제 기아차 중국 3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사천 공장, 공장 자동화기기 납품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위아가 현재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어제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가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